그러니까 누가 이 정보를 유출했느냐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유출한 사람 그리고 그 유출한 정보를 활용한 식당은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뭐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제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을 하거나 권한 없이 제3자에게 그것을 제공을 하는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제공한 사람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래서 수사에서 이렇게 만만히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학교에서 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단 학교에서 이제 최초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네. 학과장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취재가 시작되면서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바로 이제 그 총장까지 보고가 됐고 이제 이게 도립되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강원도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까지 이제 보고가 됐을 거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일단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래서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모여서 아마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나갔냐는 네. 건데 근데 이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 학생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하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접속한 사람이 아마 그 이제 대상이 될 텐데 워낙 또 이제 방대한 양이고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를 발췌해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떻게 이 조사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도 뭐 그런 판결이 났던 것 같은데 그 무슨 뭐 쇼핑몰 사이트에서 또는 어떤 그 대기업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자기 정보를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이제 개인정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일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고의 과실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그 입증 책임을 좀 바꿔서 오히려 그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나한테 고의 과실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해야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청구하는 측에 조금 더 입증 책임의 부담의 편의를 줄여준 거죠. 근데 민사적으로 이렇게 배상 판결 나는 것들을 보면 내가 문제 제기 한 사람만 배상을 그렇죠.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 제기 안 하면 안 해주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제 모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10만 원 지급하라는 이제 보도를 봤는데 그때 무슨 은행에서 이게 한꺼번에 다 유출이 되면서 저희 처남도 그 은행에 있었는데 피해를 봤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모임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저도 피해를 당했으면 했더니 최근에 한 3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인가 받았다고.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모 법무법인에서 다 접촉을 해서 집단 소송. 네, 집단 소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용 안 받고 받는 이제 거기서 손해배상 받는 거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내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는데 뭐 돈 내가 소송 비용 내가면서까지 소송해서 신경 쓰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무법인에서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드디어 이제 판결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돌려주는 거기서 성공보수 얼마 떼고 돌려주는. 궁금한 게 이번 사건 좀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역시 이건 저의 이 발빠른 것보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인한테 제 아는 지인한테 누가 자기 또 그 지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더라.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좀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 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친구한테 제 지인한테 전화를 받고 바로 전화를 한 분은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강남에 진짜 이제 취직을 했는데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서. 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야, 너 사대보험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황당한 거죠. 그렇죠. 내가 왜? 알아봤더니 그 모 식당 쫙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도 10월까지도 이게 돼 있던 거죠. 단톡방을 쫙 만들었는데 일단은 자기네 동기들만 만들었대요. 근데 딱 만들었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한번 해봐라. 보고 그냥 나가는 친구들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이 20명 정도만 남아있는 건데 그 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좀 더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귀찮아서 나가는 친구, 피해를 안 봐서 나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자기네들은 일단은 피해를 받고 그리고 뭐 한 친구는 뭐 하나의 회사를 차리려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려고 했더니 네. 이제 중소기업 이런 데 이제 세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또 한번 항의를 했는데 그거는 한 5월쯤에 항의를 했었대요. 근데 그때도 그 해당 교수는 그러냐 그거는 뭐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또 가만히 있다가 이제 10월 달쯤에 다시 한번 이게 터진 거죠. 예. 그럼 이번 사건 좀 앞으로 뭐 수사 상황이라던가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경찰에 수사를 했고 또 이제 세무당국도 관련해서 수사를 합니다. 지금 조사를 네. 하고 있고 이 세무당국도 뭐 학생들이 최초에 이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그 친구는 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돈 받았다고 한 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국세청에다 신고를 직접 해서 탈세가 좀 의심이 된다 했더니 이제 국세청에서 해당 관할 세무서에 해서 지금 그 세무서 조사과에서 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이제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방법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법을 어겼다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라고 일단 밝혀서 좀 추이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줄 평 해보겠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 통로 부메랑 된다. 범죄 통보 부메랑 된다. 통로의 부메랑 부메랑. 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요번에 관건은 결국은 이게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 유출이 됐는지가 좀 이건 좀 끝까지 좀 추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개인정보 유출, 모르는 사이에 새는 정보,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국정원에서 나오는데 국정원 약간 냄새 나는데요? 아니, 뭔가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이참에 좀 끊고 명확하게 좀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당신이 돈벌이로 쓴 정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공익권. 네. 네, 저는 좀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서 개인정보 침해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저에게로 이렇게. 네, 나의 개인. 네. 네.